예, 오늘 뉴스 중에 지금 눈에 들어왔던 게 이 EUV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대의 매출처인 D램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문학적인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라는 소식이고요. 여기 지금 차세대 반도체 노광장 및 EUV 극차에서 노광기에 수조 원대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ASML이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는데 1년에 20대밖에 못 만드나요? 한 대에 뭐 1,500억 정도 한다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미세화 공정이 D램이 그게 지금 한계에 부딪혔는데 지금 10나노까지 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기존 생산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원래는 이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지금 삼성에서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또 여기 써 있죠.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먼저 일반적으로는 양산에 먼저 적용한 뒤에 메모리 공정에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ASML과 삼성은 시스템 메모리 두 축으로 생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가세를 한 거죠. 근데 이러면서 뭔가 이제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미리 좀 체크해 놔야 되는데 전에 작년에도 뭐 이슈가 있었는데 뭐 좀 이렇게 좀 양산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좀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잊고 지냈었는데요. 이제는 2019년 내년으로 이제 다가왔죠. 이제 올해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니까 그렇다고 치면 저 EUV의 도입으로 그 소요되는 그 재료 소재나 이렇게 장비의 변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봤는데 일단은 저걸 좀 아시려면 반도체 공정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반도체 공정 잠깐 좀 그냥 그림으로만 좀 잠깐 정리를 좀 했고요. 보면 이게 몰에서 출처한 실리콘 가지고 이제 정제를 거쳐서 이 실리콘 기둥인 인곳을 만들거든요. 실리콘 인곳 만들고 뭐 절단하고 뭐 웨이퍼 보면 연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웨이퍼 이제 웨이퍼를 만들었으면 그 보호막과 절연막 역할을 하는 이제 산화막을 형성하게 되고요. 여기에 산화막이 형성이 되고 거기는 뭐 건식산화하고 십식산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웨이퍼 이제 회로를 그려넣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 회로를 그려넣기 위해서 이제 포트마스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산화막이 생긴 웨이퍼에 일단은 감광액을 도포를 하고요. 거기다 이제 빛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노광 스테퍼 익스포저 시키는데 그 마스크를 대고 렌즈를 통해서 감광액 산화막하고 감광을 입힌 웨이퍼다 쪼이면 그 다음에 그 포토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현상으로 넘어가서 웨이퍼 현상액을 뿌려가며 노광진 영역과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포토 공정의 마지막 단계고 현상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광액과 산화막 부분을 감광액에 놔두고 이 산화막 부분을 제거하는 시각 공정을 좀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얇은 방막을 입히는 이 증착과 이온 주입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뒤에 뭐 그다음에 패키징이랑 뭐 따로 공정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요거는 급하게 삼성 반도체 이야기를 해서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좀 짜집게 해가지고 좀 정리한 거고요. 나중에 한번 반도체 공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자꾸 까먹어가지고 자료를 자꾸 분산돼 있다 보니까 하여간 드리려던 말씀은 이제 EUV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EUV 같은 경우가 이제 노광 장비죠. 아까 얘기했던 스테퍼 익스플로저. 근데 DUV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 노광을 두 번에 네 번 나눠서 하는 더블 패터닝, 뭐 쿼드러플 패터닝이나 공정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그래서 10나노에서 지금 생산 공정상에서 수율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정을 지금 두 번에 네 번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줄어들고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이제 EUV를 통해서 이제 대체할 수가 있다는데요. 근데 EUV가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시 싱글 패터닝으로 된대요. 그래서 저 두세 번이나 네 번 나눠서 하던 공정들이 한 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덜 들어가겠죠. 작업도 덜 하게 되고. 하여간 이입을 통하면 3나노까지 무리 없이 공정 미세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DUV는 뭐 통공 상태에서 공정을 하지만 UV는 진공 상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진공 펌프를 만드는 에루트 베큐움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웨이퍼에 섞인 패턴이 미세해지면 증착되는 막질의 두께도 더 얇아져야 돼가지고 그 ALD라는 원자 증착 장비 그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런 제조업체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등이 있고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고요. EUV를 도입하면 노광 횟수가 줄어들어 생산 비용이 축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EUV 노광 장비에는 진공 상태가 필요하다. EUV와 함께 ALD 등 미세 증착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거 어떠신지 전에 쓰던 PR 포토레지스트 재료가 지금 동진세미킴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 저거는 그 동진세미킴도 아마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 사용되는 EUV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부분은 외국사에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쓰는 펠리큐라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이름이 또 헷갈리네. FSD인가? 국내에서는 그 업체가 있긴 한데 EUV 용으로는 지금 그 개발 중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직 개발이 완료됐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고 2019년 내년에 초기에 이제 그 양산이 되면 EUV로 그때 쓰는 펠리클은 외국산으로 좀 대체해서 쓰다가 국내 업체가 이제 개발을 하면 그쪽으로 좀 다시 납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그 펠리클 업체고요. 국내 FST 가끔 비슷한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자꾸 헷갈려가지고 EUV형 펠리클의 주목 이래서 좀 옛날에 좀 레포트도 나왔고 했는데요. 옛날에 작년 올해 5월이네요. 왜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했지? 하여간 2019년에 도입 예정인 초기 EUV형 펠리클의 공급은 장비 제조회사가 직접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펠리클의 교체 수요가 발생되는 2020년부터는 FST로 아웃소싱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되면 얘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하여간 그렇고 이거는 이 블로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거기 내용 중에도 이것도 전에 올해 작년 말인가 거기 있던 걸 잠깐 스크랩했던 건데요. 장기적으로 EUV 도입은 가스 및 식각, 증착 장비 및 소모성 제품 업체의 멀티플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정 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요. 그 SK 머티리얼즈, 소브레인, 원익 머티리얼즈, ENF테크, 동지세미캠, 식각 이런 부분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소모성 부품은 아니지만 웨이퍼 생산이 늘면 웨이퍼 테스트 물량과 비례해서 웨이퍼 테스트 장비 발주가 늘어나고 YIK에게는 그렇다면 좀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 프로보카드 부분도 웨이퍼 생산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 EUV 도입으로 생산성이 증가된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마이크로 프렌드는 뭐 그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돼서 시간이 한 3% 떨어졌던데 뭐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옛날에 3월달에 한번 마이크로 프렌드 주총대회에서 한번 이게 좀 뭐 회사 내용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뭐 어차피 장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회사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뭐 그걸 공부하더라도. 하여간 EUV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삼전자가 EUV를 장비를 최근 도입했고 디램과 낸드의 EUV 장비 적용이 2020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근데 이렇게 되면 EUV 장비가 적용되면 이게 기존 아까 생산성이 늘면서 웨이퍼도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여기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웨이퍼가 늘어나니까. 근데 보면 EUV 장비가 적용되면 기존 이 본딩으로 하는 그 방식이 있고 마이크로 프렌드는 3D MES 방식으로 하는데
이 본딩을 하는 제품들은 크기 이슈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EUV가 적용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성장이 열려 있는 이유다. 뭐 그런 코멘트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마이크로폰의 얘기는 뭐 이따가 어차피 모의 투자 스토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간 EUV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 한번 EUV는 이제 찬찬히 조금씩 지금 아까 소식 뉴스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예,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